네, 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김보라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국내 증시는 루돌프 코처럼 빨간 불을 켜놓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기 지표가 양호하게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를 북돋워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어제는 1840에서 마무리했던 코스피 지수, 오늘은 미국발 훈풍에 힘입어서 61선 단숨에 뛰어 올라서 1860선에서 갭상승 출발했는데요. 개인이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지만 외국인이 장중 매수로 돌아서고 연기금을 중심으로 기관 쪽에서도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는 1870도 다녀온 상황인데요. 현재 지수는 1869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합니다. 나흘째 오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은 사주지 않고 개인만 매수하면서 500선 중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승 흐름은 그래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닥 지수는 505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다시 하락으로 돌아섰는데요. 1140원대 후반에서 출발한 이후에 오전장에서는 1150원대를 중심으로 등락을 반복하다가 오후장 들어서는 1140원대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7원 90전 내린 1148원 30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해 봤는데요. 잠시 뒤부터는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과 전화번호 02-3153-2613번 함께 열어두겠습니다. 문자로 매수하신 종목명과 그리고 매수가 비중까지 꼼꼼하게 남겨주셔야 하고요.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점검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문자가 아닌 전화번호 이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와 전화가 다 여의치 않다 하시는 분들은요. 와글와글 홈페이지 게시판도 활짝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요. 이 공간 활용해 보시고요. 저희가 오늘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최대한 많은 분들 종목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전화는 2통화만 받고요. 나머지 시간은 모두 최대한 많은 분들 살펴드리기 위해서 문자로 들어온 종목 최대한 많은 분들 살펴드리기 위해서 빨리 진행할 테니까요. 지금부터 문자 서둘러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참여 신청 기다리는 동안에 먼저 이 시각 시장 분석해 보고요. 어떠한 이슈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쉽게 풀어보는 시간부터 함께합니다. 오늘은 솔로몬 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는 경기 지표가 양호하게 나타나면서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도 1%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살펴봐야 할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쉽게 풀어주시죠. 예, 지금 미국이 어저께 상승에 성공을 했는데요. 상승을 성공하면서 아주 중요한 자리에다가 캔들을 갖다 놓고 끝났습니다. 오늘 밤 미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네. 미국이 상승하게 된 계기는 이제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의 감소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일반적으로 40만 건 밑에면 시장이 괜찮다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36만 8천 건 정도가 있었죠. 그리고 이번에 예상은 38만 건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4천 건이 감소해서 36만 4천 건 정도가 됐습니다. 이것은 2008년 4월 이래로 가장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매수 시그널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11월 경기 선행지수도 역시 예상 상회를 했습니다. 0.5% 상승하는 모습이 보였고 어저께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권 같은 경우도 전기전자가 지금 힘을 쓰고 있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종목이 굉장히 힘이 센 모습입니다. 악재로는 이제 헝가리 신용등급이 정크로 강등되면서 국채 발행에 상당히 어려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채가 좀 문제가 있지만 시장에서는 사실 헝가리 신용등급보다는 프랑스 신용등급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프랑스가 신용등급이 강등되지 않는 한 시장은 굉장히 좋은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저께 호재 중에서 또 이탈리아의 긴축안이 의회를 통과를 했죠. 300억 유로가 이제 재정감축 통과를 했는데 내년도에 560억 유로를 채무 상환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네. 이탈리아는 1조 9천억 유로 정도의 채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상쇄해 나가는 어떤 계획안이 실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오늘 새벽 7시에 나온 뉴스가 있었습니다. 미 의회, 그러니까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이제 근로소득세 감면을 연장 합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네. 이제 오늘 밤 미국에 어느 영향을 주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장 기술적으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왔기 때문에 이 자리가 돌파가 된다면 일단 지난번 12,700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공간이 열립니다. 12,700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깊죠. 왜 그러냐면 지난번 금요
금융위기가 있은 후에 주가가 하락했다가 다시 한번 고점을 맞는 자리가 12,750 정도가 됩니다. 그 자리는 8월의 고점이죠. 그 시점이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S&P가 하향시키면서 강등하면서 주가가 빠진 지점이기 때문에 그 지점을 회복한다는 것은 시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 미국장이 0.6% 정도만 올라도 시장은 괜찮죠. 지금 S&P가 0.54% 상승한 거 봤을 때는 상당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국의 근로소득세 감면이 시장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주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중국에서 지금 그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악재라기보다는 오히려 양적 완화, 그러니까 부양 정책을 펼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의 어떤 지준율 인하라든가 이런 모습이 나오는지를 시장에서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그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현물에서 동시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570억 정도를 외인이 사주고 있고요. 기관이 550억 정도 사고 있습니다. 특징 중에 하나는 프로그램 매수가 약 3,590억 정도, 한 10시 정도에는 1,900억 정도밖에 안 들어왔었는데 베이시스가 급격히 호전되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밀려드는 모습입니다. 기술적으로 본다면 국내장 같은 경우에는 121선인 1991포인트가 안착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미국과의 차트의 키높이로 본다면 1891은 무난히 안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것이 빠른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느리냐의 싸움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번 주 이제 산타 랠리가 진행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아직 뭐 산타 랠리라고 100%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해서 시장은 상승 방향으로 계속 강하게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좋아지면서 전기전자 업종이 시장에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대신에 자동차주들이 좀 약세의 모습을 보이는데 현대차를 제외하고는 지금 그래도 강보합전에서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 정리해서 오후장 마감 전략도 세워주시죠. 일단 시장은 상승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산타 랠리가 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S&P에서 루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예. 프랑스 신용등급에 대한 코멘트가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루머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항상 공포를 먹으면서 시장은 상승을 했기 때문에요.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3개월 유예 기간,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관찰 대상으로 하면서 3개월 동안 시장 상황을 유로존의 어떤 변화 상황을 보겠다고 했었는데 그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불안하지만 시장은 계속해서 호재로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경제 지표가 대폭 개선되고 있고 중국도 경기 둔화를 우려해서 시장의 대응 정책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도 한번 정책을 피면 1년 정도를 끌고 가는 경향이 있는데 지난번 지준율 인상을 계속 하다가 지준율 인하를 한번 했기 때문에 이제는 지준율 인하 쪽으로 방향이 잡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국 관련해서는 조선주라든가 철강주 쪽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유가가 또 장중한테 100불을 쳤습니다. 이란과의 이스라엘과의 어떤 뭐 전쟁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많이 발발하게 된다면은 일단 정유주들이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SK이노베이션이나 S-오일, 호남석유 같은 종목도 관심을 가셔야 될 것 같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저께 급등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110만 원대를 가는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110만 원대 가면 그 지점부터는 시간을 가지면서 행보할 확률이 높고 그렇게 되면 주변 종목으로 매기가 쏠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110만 원대까지 가면 안정을 취하면서 여타 종목들이 올라올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에 안착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만약 그 지점에 안착을 못하면 이 지점에서의 싸움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주가에 혼조세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기술적으로 본다면 1891포인트, 121선의 돌파 여부를 보시고 만약 그 지점이 돌파된다면 이번에는 세 번째가 되죠. 세 번째 돌파 시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일단은 2000포인트는 가시권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서 현재 물량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홀딩 전략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크리스마스 즐겁게 보내십시오. 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십시오. 네, 지금까지 솔로몬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대신해서 여러분께 정말 따뜻하고 친절한 상담 드리기 위해서 제가 루돌프 이 뿔도 한번 달아봤는데요. 오늘 산타 같은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은 YG인베스트의 신기현 대표님 그리고 신일수업 전문가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최대한 많은 분들 친절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자, 크리스마스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렇다면 두 분의 전문가님들 크리스마스 때 뭘 하실까 한번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심기현 전문가님, 네. 어떤 예정이 있으신가요? 네, 우선 뭐 크리스마스 연휴에는 그 한국에는 없고 그 네. 가까운 옆나라 일본을 좀 다녀올까 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네, 일본에 놀러 가시는 건가요? 네, 우선은 뭐 놀러 간다기보다는 뭐 예. 일하러 간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무래도 예. 뭐 크리스마스니까 뭐 놀 수도 있고 또 일을 할 수도 있는데 네. 뭐 시간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애매하게 네. 마무리해 주셨는데 아마 일본의 기업 탐방차 가시면서 또 즐기기도 하시고 그럴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연휴를. 자, 그럼 신일수 전문가님, 크리스마스 연휴 때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네. 앞에 말 듣고 나니까 말하기가 싫어지는데 지금 뭐라고 말해야 되지? 지금 뭐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예. 네, 정 안 되면 교회 가야죠. 네, 방콕 하실 건가 봐요. 방콕 안 되면 교회를 가야 되겠. 네, 교회에서 아주 성스러운 크리스마스 연휴를 보내신다고. 오늘 특별히 친절한 상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큰 뿔도 녹용도 크게 달았는데요. 두 분의 산타 전문가님이 친절하게 상담 안 해주시면 제가 받아버릴지도 모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이 산타고 제가 루돌프라면 아무래도 여러분께 이 산타 전문가 분들이 선물, 종목 상담을 잘 해드리도록 제가 열심히 달려라 이런 뜻이겠죠. 오늘 전화 상담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인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기 메리 크리스마스. 네, 크리스마스 즐겁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루보 1,100원에 20%, 네, 1,100원에 20% 루보 보유하시고요. 참 좋은 레저 4,500원에 10%요. 참 좋은 레저가 4,500원에 10% 그리고 또 있습니까? 예, 저기 종목명이 그냥 자원이라는 종목인데 자원 3,000원에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자원을 3,000원에 3,000원에 15%. 15% 비중으로 담으시는데요. 어떤 네. 점이 궁금하신가요? 일단 제일 궁금한 거는 자원인데 일단 2월 말에 사서 아직까지 그냥 쭉 가지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온 거 그냥 연말까지 가야 될지 그냥 팔아야 될지 궁금해서요. 네, 다른 루보와 참 좋은 레저는 어떠십니까? 일단 루보는 회사가 너무너무 좋은 회사라서 매수했는데 2007년에 주가가 1,000원에서 4만 원 갔던 회사인데 지금 많이 내려왔는데 네. 그 4만 원짜리가 다시 1,100원 내려와서 바닥권인 것 맞는지 좀 궁금하고요. 참 좋은 회사는 진짜 그냥 단순하게 이름만 보고 회사가 너무너무 좋은 회사 같아서 매수했는데 진짜 좋은 네. 회사가 맞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참 좋은 레저가 참 좋은 회사가 맞는지도 한번 여쭤볼게요. 궁금하신 점 모두 자세하게 여쭤볼 테니까요. 전화 끊으시고요. 상담 자세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꼭 성공 투자하시고요.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 네, 고맙습니다. 밝으신 분이었는데. 심기현 전문가님, 네. 새 종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우선은 뭐 세 종목 다 좀 작은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 뭐 여러 가지 물론 뭐 그 시청자님들 가치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세 종목 다 조금은 좀 리스크 관리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말투를 좀 들어보시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시는 것 같으신데 아무래도 뭐 이름이라든가 특히나 이제 그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 고점 대비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많이 떨어졌다, 정말로 싸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주식이라는 것이 좋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가격적인 측면만 놓고 싸다, 비싸다라고 논하기에는 주식시장에서 상당히 좀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주의를 하자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세 종목 다 이제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은 뭐 루보 같은 경우에는 전 산업에 걸친 부품 소재를 어느 정도 생산하고 있는 그러한 업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긍정적인 그런 전망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사실 실적적인 측면이 상당히 좀 불안했습니다. 뭐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라든가 순이익 측면, 영업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지만은 사실 완전히 이 종목의 실적이 이제는
흑자 전환돼 갖고 대세 상승을 이룬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불안감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흐름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주가 흐름이 계속적으로 1,100원대 그리고 1,2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도 1,500원을 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뭐 흑자 전환이 되면서 이 기업이 완전하게 실적 턴 어라운드가 된다고 한다면 사실 주가는 그 전에 이미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것이 정상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다는 거 아직까지는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주가에 현재 작용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11,000원대에서 매수를 하셔갖고 11,750 1,175원이죠. 1,175원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1,100원에 사셨다고 한다면은 결론적으로는 이런 종목 좀 매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급반등에 대한 기대감 가지셔도 좋겠지만은 뭐 이러한 종목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그런 시간보다는 좀 대형주 아니면은 지금 같은 불안한 장 속에서 현금을 어느 정도 더 늘리시는 전략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참 좋은 레저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뭐 참 좋은 레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겠지만은 자전거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뭐 삼천리 자전거라든가 참 좋은 레저, 뭐 대선 관련주로 많이 알려진 그런 종목인데 최근 들어갖고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참 좋은 레저의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고가의 자전거, 이제는 자전거도 어느 정도 문화 여가 생활로서 인식이 되면서 상당히 고가의 자전거가 많이 팔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이 종목의 모멘텀이었는데 아무래도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겨울철 자전거에 대한 활동량이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뭐 이러한 측면에서는 조금 모멘텀적인 테마적인 형성 가능성은 지금은 상당히 낮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 크게 비중 확대 및 어느 정도 홀딩 전략을 오랫동안 같이 가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은 오늘장 0.3%대 현재 상승 보이면서 4,365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5,500원에서 주가가 조금은 4,000원대까지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단기적으로는 이 4,000원 라인 지지 형성 이후에 한 4,600원대까지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 어느 정도 손절하시는 것보다는 매수가 부분 올라온다라고 한다면은 이 종목은 좀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뭐 테마적인 그러한 접근으로 만약에 접근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뭐 헬스케어 관련주라든가 여러 가지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정책이 나오고 있는 관련주들 혹은 대기업들이 진출을 가시하고 있는 그런 테마주들은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테마주로 지금 비중 한 10%의 이 종목을 담으셨는데 뭐 그러한 비중이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테마 종목 쪽으로도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은 자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뭐 자원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두 종목보다는 좀 더 긍정적으로는 말씀이 가능할 것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뭐 자원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시장 점유율적인 측면 그리고 경쟁력 측면에서는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대로 상당히 좀 메리트가 보유하고 계신 종목 3개 중에서 가장 높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주가도 역시나 조금은 어느 정도 고가권에서 계속적으로 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길게 놓고 본다고 한다면 2009년도 급락했지만은 2010년도부터의 어느 정도 상승 추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 급락했다는 우려감보다는 2010년도 들어서 특히나 2011년도 계속적으로 횡보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횡보 구간 박스권 넓게 본 박스권의 좀 하단 중반부 정도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한 4,000원대 한 3,800원대까지는 한 번은 목표 설정이 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루보와 참 좋은 레저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부분 그리고 어느 정도 수익 나시면은 정리하시는 전략을 취해 주시고 자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박스권 매매에 따른 목표가 3,800원 정도 잡고 매매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문자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간발의 차이로 상담 못 드렸던 0321번님 저희가 약속대로 첫 번째로 상담 드리는데요. 삼성 엔지니어링 보내주셨었죠. 가격 매수하신 가격이 21만 7천 원, 비중이 40%. 0321번님의 종목입니다. 자세하게 상담 주시죠. 네, 삼성 엔지니어링 워낙 좋은 종목이죠. 네.
지금 다른 그 건설사들은 그동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삼성 엔지니어링 혼자 지금 독주를 했어요. 지금 대표적인 주식들 현대건설이나 대림산업 이런 것들도 다 못 올랐었는데 삼성 엔지니어링만 그 올랐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건설 업황 같은 경우에는 중동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조선 업황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고 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인도의 모멘텀이 중요합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중동의 모멘텀이 중요하겠죠. 중동의 모멘텀이 올라가려면 어떠한 것이 돼야 되냐.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유가가 올라야 돼요. 왜냐하면 중동 같은 경우에는 오일 머니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오일 머니가 많이 확보가 되면 될수록 해상 유전 개발도 많이 하고 지상의 건설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중동의 그러한 그 유가의 흐름이 중요한데 지금 유가의 흐름이 상반기 때보다는 낮지만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죠. 추세적으로 바닥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가가 적어도 80불 이상으로만 유지가 된다면 WTI 기준으로 해외 건설 모멘텀은 계속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리비아 민주화 사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화 사태가 마무리되긴 되었는데 그동안의 상처가 굉장히 컸어요. 도시 기반 시설들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것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이미 수주 성과를 내었었던 한국의 대표 업체들이 유리하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플랜트의 강점을 갖고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건설, 대림산업 이러한 그 대기업들도 왜 삼성 엔지니어링이 혼자 레벨업을 하는데 못 따라갔느냐? 현대건설, 대림산업은 하이브리드 건설사죠. 왜냐하면 주택을 비중으로 하는 우리가 집 만드는 거하고 플랜트 쪽을 반반씩 갖고 있어요. 근데 삼성 엔지니어링은 국내 주택은 아예 없고요. 그냥 다 그쪽으로 몰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주를 혼자 다 떼냈죠. 지금 그 중동의 삼성 엔지니어링과 대림산업의 같은 컨소시엄이 나가 있는데 재밌는 게 대림산업은 그동안 한 건도 못 따냈는데 삼성 엔지니어링이 다 따냈습니다. 그래서 대림산업이 왜 못 따냈는지는 마케팅적인 능력이나 이런 거 자세한 게 있겠지만 그런 건 더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가장 돋보인다고 할 수가 있죠. 한 가지 약점으로 들자면은 PER이죠. PER, PBR이 워낙에 높은데 매년 30배 이상을 받고 있고 PBR은 5배 수준이거든요. 자산 가치에 비해서 5배나 높은 주가에다가 이익 대비해서 30배짜리 건설 회사는 없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밖에 없고요. 하지만 그것이 시장에서 계속 평가를 그렇게 받아왔기 때문에 정당화가 되는 것인데 그것이 수주가 계속 받침이 되지 않으면 무너질 수도 있겠죠. 그러한 리스크는 있어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국제 유가가 지금 더 이상 하락할 것보다는 상승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지금 경기 침체가 풀리게 되면은 유가는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경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나쁜다고도 할 수 있지만 바닥이죠. 지금 국제 유가가 지금 두바이유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언론에서 말하는 WTI는 많이 빠졌지만 두바이유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 빠졌단 말이에요. 그게 중국, 인도의 수요가 탄탄하게 받쳐줬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두바이유는 중동에서 나는 기름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동 같은 경우에는 돈이 더 확보가 됐다고 할 수가 있겠죠. WTI는 미국 서부 텍사스에서 나는 거고요. 그래서 중동의 두바이 가격이 안 떨어졌다는 것을 봤을 때 오일머니를 더 많이 축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 사태가 풀렸기 때문에 그 민주화 사태가 번지기 이전에 사우디 같은 국왕이 그 지배를 하고 있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겁이 났죠. 겁이 났어. 리비아랑 저런 그 조그만 나라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겁이 난 거예요. 사우디 같은 나라에서 나면은 정말 국왕은 저기 딴 나라로 피난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우디 국왕 같은 경우에도 급히 그때 여행을 갔다가 돌아왔었죠. 돌아와서 여러 가지 대책을 다 내놨어요. 그것이 일반 시민들을 위한 이러한 건축 같은 경우에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은 그런 모멘텀을 받을 것 같고 내년에 국제 유가는 $80 이상에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20만 원 선이 이탈을 안 하면 삼성 엔지니어링은 내년에도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지금 당장은 25만 원 선이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박스권 매매를 해주시기 바래요. 25만 원 선 가면 비중을 줄이고요. 25만 원 선이 넘어가면 그 절반의 비중을 계속 갖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내려왔을 때 25만 원 선 박스권 상단에서 그 피해 있던 절반의 비중을 다시 추가 매수해서 가져가는 전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자세한 상담 들어봤고요. 이어서 현대중공업 살펴드리겠습니다. 매수 가격이 26만 8,500원이고요. 비중이 85%. 매도 시기와 그리고 향후 전망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이분 일단은 수익 중이시네요. 네, 우선은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잘 매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네.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계시는데 결론적으로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상승 시에는 좀 수익 실현을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장 상당히 좀 다행스럽게도 2% 넘는 상승 흐름 보이면서 현재 27만 4천 원 라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 10월 달 들어서 이 종목 한 두 달여 동안에 계속적으로 좀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박스권의 형태로 매매를 취하자려고 한다면 한 31만 원대까지는 목표 주가가 설정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역시나 비중이 많고 그리고 유럽 쪽의 이슈가 상당히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불확실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등시마다 분할 매도 관점으로 수익 실현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최근에 이탈리아 뭐 긴축안 승인이 됐다라는 그러한 뭐 이슈와 함께 최근에 좀 유럽 쪽에서 어느 정도 호재성 재료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완전히 유럽발 악재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장 같은 경우에 2% 상승 흐름 보이고 있지만은 한 28만 원대 도달 시부터는 점차적으로 뭐 비중이 한 5%씩이든 아니면 10%씩이든 성향에 따라서 조금은 매도하시면서 수익 실현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겠고. 최종 목표가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31만 원 라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는다라고 한다면은 30만 원대까지는 목표 주가가 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짧은 매매를 하신다고 한다면은 목표 주가를 30만 원 그리고 좀 더 길게 한다라고 한다면은 한 31만 원이나 32만 원 정도 잡고 분할 매도 관점에서 접근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삼성 엔지니어링 보내주셨던 0321번님 좋은 상담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크리스마스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 드리도록 빠르게 진행할 테니까요. 아직 상담 못 받으신 분들이라면 빨리 서둘러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종목은요. 코오롱 플라스틱 들어왔습니다. 1686번님의 종목인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5,600원이고요. 비중이 30%입니다. 신전문가님. 네, 코오롱 플라스틱 자동차 네. 경량화 관련 주입니다. 예. 현대 EP를 한번 볼까요? 현대 EP 보시면 어때요? 지금 똑같죠? 이게 현대 EP고요. 이게 코오롱 플라스틱이에요. 어떠세요? 이 지금 종목명을 가려놓으면은 어떤 종목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기 종목이 아니면. 정말 똑같아요. 차량 경량화 테마로 떴었는데 사실 이 시장이 그렇게 진입 장벽이 높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차량 경량화 소재를 만드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제 하나둘씩 지금 상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코오롱 플라스틱하고 현대 EP가 있고 삼양사에서 예전에 설탕을 만들던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에서도 이제 지금 헝가리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공장을 세웠거든요. 그러한 것이 식품 기업 같은 경우에도 CJ 제일제약도 바이오를 하듯이 지금 신성장 동력을 살리고 있어요. 근데 식품 회사가 이런 자동차 경량화 소재에 뛰어들었다는 거, 그러니까 식품만 만들다가 이렇게 뛰어들었다는 건 이만큼 코오롱 플라스틱이나 현대 EP가 하는 사업이 경쟁 진입 장벽이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지금 코오롱 플라스틱을 보셔도 그렇고 현대 EP를 보셔도 그렇고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어요. 코오롱 플라스틱은 6월 23일에 상장을 한 가격 12,050원, 그때 최고 가격을 찍은 이후에 거의 지금 반 토막보다도 더 이하로 와 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비중을 줄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시점이냐면 4,700원 라인이에요. 4,700원 라인이 저점 부근인데 거기를 한 3번 정도 지지를 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다시 이탈하게 되면 4,000원 초반에서 3,000원 후반대로도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700원이 이탈되게 되면 이게 지금 자꾸 뜨네요. 4,700원이 이탈되게 되면 이견 관리를 해주시고요. 4,700원이 이탈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5,000원, 5,500원 선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비중을 절반으로 줄이셔가지고 그러니까 10% 미만으로만 이 종목은 갖고 있으시면 좋겠어요. 지금 자동차 경량화가 물론 고유가 시대에 이런 것이 뜰 수도 있지만 지금 유가가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탄력을 못 받는다는 건 그만큼
메리트가 없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시장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평가에 이제 순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700원 이탈 시에는 전량 손절을 하시길 바라고요. 4,700원에서 지지가 안 깨고 계속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6,000원 선 가까이 5,500원에서 6,000원 사이에는 좀 이렇게 분할 매도로 비중을 반으로 줄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최대한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분들 상담 드리겠습니다. 서둘러서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문자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14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라고 이분은 3832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이 종목은 심기현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 우선 뭐 삼성 SDI 비중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는 홀딩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사업을 구성하고 있지만은 역시 실적 부진을 이루었던 부분이 바로 태양광 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2012년도 뭐 태양광 산업 그렇게 전망이 밝지 않다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은 결론적으로는 2차 전지 부분에 대한 성장성이 어느 정도 주가를 이끌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2012년도에도 큰 화두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 뭐 저점이 99,000원대 올해 저점을 찍었었는데 저점 형성 이후에 빠르게 좀 그 상승 추세가 현재는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역시나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삼성 SDI 같은 종목군들 삼성전자 효과를 좀 보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고 아무래도 우리나라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 IT 전기전자 업종이 어느 정도 시장을 이끌고 있는 상황인 만큼 삼성 SDI도 그러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모멘텀에 따른 상승 기대감이 커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차트 흐름 보신다고 한다면 앞서 9,900원 저점 찍었다라고 했는데 12만 원대 그리고 현재 라인이 13만 원대가 계속적으로 지지 라인으로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추세를 어느 정도 꺾이고 내려가는 것보다는 추세가 다시 한번 올라가려고 하는 성향이 강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현재 손실 구간이신데 손실을 보지 마시고 우선은 16만 원대까지 추세선을 그은 16만 원대까지 홀딩하셔갖고 한 번 더 들고 가신 다음에 수익을 보고 나오시는 관점으로 대응 전략 짜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전화 상담 두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도 자주 했었어요. 네? 하도 자주 했어서 그래요. 아마. 아, 예.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예, 키로콤하고 아이테스트인데, 네. 키로콤은 2,400원에 지금 20% 남아있어요. 네, 오, 수익 중이시네요. 예, 월요일날 홍정 팀장은 그때 4,000원대 한번 그 아가씨하고 통화를 한번 했는데, 예. 그래 한번 넣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한번 들고 가봐라 이래가지고 예. 들고 있는데, 수익 많이 보셨네요. 예, 그때가 25%가 있다. 어제 한 5% 팔고 지금 2,400원짜리가 한 20% 좀 들고 있어요. 아, 2,400원으로 20%. 한 종목 더 있습니까? 예, 아이테스트야. 예. 2,740원에 30%야. 이 종목도 수익 중이시고요. 예, 뭐 아이테스트는 뭐 좀 저거하고 요 키로콤을 어떻게 심지었는지 담당자가 통화를 한번 해보고 싶고요. 네, 아이테스트 2,740원에 30% 비중으로 담으시고 큐로콤도 2,400원에 20% 비중이신데 일단 두 종목 모두 다 언제 매도할지 이 점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씀이에요. 네, 바로 궁금해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옆에 계신 신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직접 예. 얘기하시면서 한번 궁금한 점 다 말씀해 보세요. 예. 네, 신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홍진 팀장이 한 두 번이나 세 번 해줬는데 지금 이 같은 경우를 같으면은 지금 현재상 팔고 나와야 하루 더 들어가 볼까요? 아, 큐로컴을 네, 상담하셨었나요? 홍의진 팀장님과 예. 몇 번 하셨었나 봐요. 아, 계속 이게 들고 계신 거죠? 예. 그때 예전에 상담했으면은 그 뒤로 지금 점 상한가를 3번을 예. 맞기 전에 하신 건가요? 예, 처음에 3,000원대 상승하면 들어가고 한 판 넣어야 된다고 돌아가라면서 이래 돼요. 그래가지고 또, 네. 예. 이번 주 월요일 날 한번 더 하셨겠네. 좀 더 있어 봐라면서 이래 돼. 그래가지고 오늘 들고 오셨다니까요. 네, 완전 성공하셨네요. 예. 네, 이거는 뭐 기술적으로 대응해야죠. 왜냐면 큐로컴이 상승한 거는 단순히 그거잖아요. 자회사인 스마젠이 저기 미국에서 그 에이즈 백신에 대한 임상 1상 승인을 받았다. 예, 그거 알고 그거잖아요. 있어요. 그 예. 재료잖아요. 예.
근데 그 아시죠? 전임상부터 품목 허가까지는 적어도 13년에서 14년이 걸린다는 거. 그리고 임상 1상이란 거는 가장 인간에게 하는 1단계잖아요. 전임상은 동물에게 하는 거고. 그래서 1상이 들어갔다는 건 한참 남은 거고, 1상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 1상이 통과돼도 2상에서 실패할 수도 있는 거고, 2상이 통과돼도 3상에서 실패할 수도 있는 거고, 3상이 통과되더라도 품목 허가가 될지는 또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걸로는 전혀 할 수가 없죠. 그냥 지금 다 그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세력이 들어온 건데, 지금 이미 상한가, 점상한가를 3번을 맞으셨으면 오늘 한 닷새 만에 좀 내리고 있거든요. 수익률이 뭐 거의 50%죠? 예. 지금 이것만 안 깨면 될 것 같아요. 5,300원. 왜냐면 그 세력들이, 자 보세요. 이게 이날이 언제죠? 점상한가가 맞기 이틀 전이죠. 장대 음봉이 하나 나왔잖아요. 예, 예. 근데 여기서 다들 그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속임수였네요. 이게 속임수를 하고 점상한가를 3번을 보냈는데, 점상한가를 3번을 보냈다는 건 매집이 엄청 잘 된 거예요. 안 그러면 이렇게 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5,300원을 왜 깨면 안 되냐면, 점상한가 3번째 날 올렸던 가격이 5,300원이거든요. 거기를 침범해서 내려가게 되면은 이 지금 세력들이 단기적으로 한번 팔려고 털려고 하는 심리가 강하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그 올려놓은 점상한가의 그 가격이 깨지면. 그래서 지금도 오늘도 보시면 정확히 밑꼬리가 어디예요? 정확히 그 3번째 점상한가 간 그 가격이죠. 거기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무너지면 세력들도 다 던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5,300원이 무너지지 않으면 한 번 더 갖고 가 보시는데, 이미 지금 밑바닥에서 거의 몇 배죠? 3배가 올랐죠. 2,000원에서 6,000원까지 갔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셔가지고 이 정도면 좀 만족스럽지 않으신가요? 한 20% 가지고 많이 보셨으니까 너무 무리는 하지 마시고요. 그 점상한가 가격 있죠. 5,300원. 그거를 종가로 이탈하지 않으면 끝까지 가져가 보세요. 이 세력이 얼마나 매집이 잘 돼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따라오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을 얼마나 더 먹느냐에 따라 이제 주가가 갈리게 돼 있거든요. 네, 얼마나 더 보낼지는 세력만이 알고 있겠죠. 우리는 그 안전하게 그 기술적으로만 보고 빠져나와야 되니까 5,300원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종목 더 있죠. 아이테스트는 뭐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볼까요? 그럼 짧게 봐주시죠. 네, 이거 아이테스트도 정말 잘 잡으셨죠? 이게 상장하고 나서 굉장히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지나니까 차트 이렇게 납작하게 보이지. 이때 아시죠? 11월 말에 요 그림만 있을 때는 이때만 해도 급락하는 그림으로 보였었죠. 근데 이게 착시 현상이거든요. 이게 주가가 이만큼 오르니까 과거의 차트가 이렇게 납작하게 보이는 거죠. 근데 그때만 해도 되게 완전 급락하는 차트였는데 정말 여기서 무섭게 되돌렸거든요. 아이테스트는 그 이름에도 나와 있죠. 테스트를 하는 업체잖아요. 반도체 후공정 쪽에 속하는 이제 반도체를 테스트를 해주는 업체인데, 이 기업이 지금 신규 상장주가 갈 수 있는 패턴 중에 2번째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가 처음부터 안 빠지고 5일선, 11선을 타고 가면은 일진 머티리얼즈 상장태처럼 갈 수가 있는 거고요. 2번째는 이렇게 빠지더라도 나중에 한 달 뒤에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전고점을 돌파하고 가는 게 있거든요. 지금 딱 아이테스트가 그거예요. 지금 12월 중순에 보시면 정확히 상장일날 2,700원을 지지를 해주고 다시 가죠. 여기서 이 음봉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세력이 이미 이 물량을 다 먹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지금 안정적인 상승이거든요. 이러한 경우에는 2가지 방법이 있죠. 제일 쉬운 거는 5일선을 종가로 이탈할 때 절반을 비중을 이익 실현을 하고요. 나머지는 가져가다가 11선을 이탈하면 다 정리를 해서 하세요. 그 다음에 그 물량을 가지고 21선의 주가가 오면 다시 한번 사요. 그러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서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또 추가 수익을 실현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시청자님. 예.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나요? 예, 오늘 잘 들었습니다. 아이고.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예.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크리스마스 예. 즐겁게 보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문자로 들어온 종목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인스프리트가 들어왔는데요. 9685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1,600원에 매수하셨고 그리고 비중은 60%. 그 전에 한 번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쌍방울 50% 상담 주신 분 8385번님 가격 적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빨리 쌍방울 매수가가 한 번 더 문자 보내주세요. 인스프리트 한번 심규현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선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세 하락이 조금 이루어지고 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5월 달부터 뭐 계속적으로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뭐 최근에도 뭐 12반의 전환사채가 발행되었습니다. 그만큼 재무 구조 악화 우려감이 커질 수 있다라고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많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이 종목이 빠르게 상승 전환됐기에는 조금은 힘에 붙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나마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는 좀 상승 기도가 나왔습니다. 좀 거래량도 증가세를 보이면서 상승 흐름 보였지만은 차트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계속적으로 상승이 이루어질 때마다 물량이 나오고 있다는 점, 이 종목 자체적인 투자 심리는 상당히 좋지 못하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입증해주는 그러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뭐 주식 같은 경우에 매수를 뭐 지금 해주셨는지 아니면 몇 달 전에 해주셨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지금 가격대에 비슷하게 움직인다라고 한다면은 인스프리트 같은 종목군들 계속적으로 끌고 가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많이 떨어져도 다른 대형주들 아까 말씀드린 혹은 테마가 좀 살아있는 종목군으로 차라리 갈아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60%까지 비중을 들고 가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부터 천천히 분할 매도하신 다음에 네. 만약에 상승한다고 한다면 1,700원에선 다 매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 종목이 1,300원대까지 내려간다고 한다면은 전량 손절 처리도 하시는 그러한 전략으로서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 우리 ETI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230원에 매수하셨고 40% 비중으로 담으셨다고 하는데요. 0116번님의 종목입니다. 매도 시기 앞으로의 전망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크리스마스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네, 우리 ETI 4,230원이죠. 네. 지금 이 기업은 이제 LED 제조업체로 변신을 하려는 과정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 형은광램프라고 CCFL이라고 그 사업이 이제 죽기 시작했어요. 지금 다 LED로 넘어가는 그 찰나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성탄 얘기도 나오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조명이 LED가 좀 비싸요. 이마트나 홈플러스 가보시면 형광등은 한 2,000원이면 살 거예요, 아마. 근데 그 같은 와트로 그 LED 조명 사려면 한 13,000원, 5,000원 할 거예요. 한 지금 7배 차이 정도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대중화되기에는 좀 약하죠. 이것은 업황 자체가 살아나야 돼요. 보시겠어요? 서울 반도체 보시면 어때요? 이게 지금 주봉으로 쫙 보여드리는 거예요. 쭉 내려가죠. 그리고 루멘스도 어때요? 똑같죠. 그리고 우리 ETI도 쭉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이 LED 업황이 살아나지 않으면 이 LED 주들은 다 이렇게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이 루미 마이크로도 그렇고 지금 또 뭐 보여드리면 동부 라이텍 같은 경우에도 계속 내려가죠. 이전에 하우테크였던 종목이고요. 지금 이러한 것들 보시면 어때요? 장기적으로 하락세에 있다가 이제 좀 머리를 들려고 하죠. 이것이 그거예요. 처음에 LED 업황에 대한 기대로 올랐다가 LED가 TV 시장에서도 별로 안 되고, 왜냐면 LCD TV랑 솔직히 별 차이가 없어서, 그래서 진짜 개화되는 시장은 조명 시장으로 했는데 지금 당장은 돈이 비싸기 때문에 전기자동차도 공공기관용으로 먼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LED 조명도 그거예요. 공공기관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 아직 비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개화되려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내년에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중기적인 바닥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신성장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사업의 성과에 따라 틀려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보시면 어쨌든 좀 긍정적인 거는 주봉의 장기적인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했다는 거죠. 돌파를 했지만 갈 길이 아직 정말 멀죠. 왜냐면 이렇게 하락했던 거는 단계별로 물량이 엄청 쌓여 있거든요. 그리고 월봉에 보시면 이 가장 중요한 이 20개월 선의 저항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박스권에서 맴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4,500원 선에 오면은 좀 이게 비중을 정리하고 LED 업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트를 가가지고 내가 LED 조명, 형광등보다 LED 조명을 손에 짚게 되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들 때 투자를 해도 늦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이분 같은 경우에 3,900원, 4,000원 라인을 이탈하면은 좀 이렇게 그냥 손절을 하시고요. 그 올라가더라도 4,500원 선에서 짧게 이익 실현하시는 전략, 예,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해 보시고요. 쌍방울 지금 매수 가격 보내주셨네요. 8385번님께서요. 매수 가격이 1,800원이라고 하시고요. 비중이 50%. 이어서 쌍방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네. 뭐 계속적으로 좀 급등을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투자 심리는 아직까지 좀 괜찮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본다라고 한다면 겨울 수혜주로서도 좀 분류가 되는 그러한 종목이다. 따라서 최근에 좀 기온이 어느 정도 많이 떨어진 그런 상황에서는 뭐 테마적인 성격도 어느 정도 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1.2% 이제 상승 보이면서 1,565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당분간 이 연말 동안에 계속적으로 좀 강추위가 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테마적인 성격에서는 분명히 상승 모멘텀은 지속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가 설정해 드린다라고 한다면은 좀 테마가 만약에 강하게 형성된다라고 한다면은 1,900원 라인을 제시해 드릴 수가 있겠고, 뭐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모멘텀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한 내년 1월 중순 때까지 들고 가시는 전략으로서 한 1,750원 라인을 목표가를 설정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길게 갖고 가는 것보다는 겨울 한철 어느 정도 그 겨울 한철 계절을 이용한 매매 전략으로서만 취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미원화학 살펴드릴게요. 2015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25,808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0%입니다. 네. 이거 100%. 예. 좀 이거 안 좋으신데요. 왜냐면 이게 거래량도 굉장히 없거든요. 아마 이게 그 사기도 힘들지만 팔기도 힘들 거예요. 이거 최근에 그 동성화학이 이유도 없이 계속 상한가를 가서 결국 그 거래소에서 정지가 됐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그 중소형 화학사들이 이유도 없이 다 갔었거든요. 그 동성화학은 워낙 지금 유명하지 시장이 화두가 됐었죠. 지금은 이제 너무 많이 올라서 위에서 거의 쌍봉을 만들고 있네요. 거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게 지금 거래 정지 당한 사이에 뭐가 갔었냐면 진양화학이라는 게 또 뒤를 갔었어요. 느닷없이. 진양화학은 그래도 그 자산 가치 대비 그 가치가 낮은 종목이었거든요. 원래 그 가치주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인데 느닷없이 갔어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근데 미원화학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보시면 아까 진영화학도 마찬가지고 동성화학도 마찬가지고 이 평소의 거래량을 보세요. 거의 바닥이죠. 근데 갑자기 이게 거의 한 수십 배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금 중소형 화학주들이 이렇게 한 번씩 돌렸는데 그냥 이거는 그거 같아요. 너무 아마 지금 들어가는 시점을 제가 정확히 못 들어서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 그 가격으로 봤을 때는 이게 떠가지고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되게 후회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쉬운 반등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100%니까 쉬운 반등이 힘들더라도 어쩔 수 없이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잠깐 이렇게 떴지만 이게 어떤 주식이냐면 다른 중소형 화학주 거래량 없는 것도 마찬가지고 거의 2, 3년도 아니에요. 거의 한 4, 5년을 같은 그 자리에서 바닥에서 맴도는 주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번 물리게 되면 정말 오래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과감하게 절반 정도의 비중은 그냥 약간 반등이 나오면 이번 주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다음 주 내로 저랑 약속하신 대로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그 대한전선도 여러 번 상담해 드렸지만 바로 팔으라 그랬을 때 좀 싫으셨겠지만 결국 지나고 보면은 굉장히 그만큼 세이브가 되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미원화학 같은 경우에도 절반 정도의 비중은 다음 주 내로 좀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쉽게 반등이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하시고요. 절반 정도의 비중도 만약에 2만 원 선을 이탈하게 되면 다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은 예림당 살펴드리겠습니다. 5153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6,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 일단 수익 중이시네요. 네, 우선은 뭐 예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엔젤 산업에 대한 네. 기대감으로 오르라와 마찬가지로 좀 급등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림당 같은 경우에는 엔젤 산업 같은 경우에 뭐 긍정적인 전망도 가능하겠지만은 전자책 부분에 대한 그런 성장성도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 한 8,000원 라인 잡고 매매하신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우선은 홀딩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 종목 상담까지 마쳤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YG인베스트 심기환 대표, 신일섭 전문가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 주셨는데요. 상담 참여 받지 못하신 분들은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한 번 더 오후 1시에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종목 상담이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조금 덜어드려서 행복한 크리스마스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